자동차 정비기사 자동차 셰시의 6장 진단 및 검사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고장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검사해서 처방하는 그런 판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죠. 고장 분석 및 원인 분석과 대책에서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기본 원인은 크랭크 축 뒤에 오일실 마모로 오일이 누유가 될 때, 크랭크 축 뒷부분에 보면 오일실이 있죠. 거기에 오일 실이 마모돼서 오일이 누유가 일어날 때, 클러치판에 오일이 묻어 있을 때, 클러치판에 그다음에 압력 스프링이 약하면 그렇다. 클러치 쪽은 또 클러치판이 마모가 됐을 때, 클러치판이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극이 작을 때 미끄러지는 거, 자유 간극이 작을 때 미끄러집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클러치 레바 조정 부적당, 또 압력판 플라이 힐 손상, 마멸면 라인이 경화됐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클러치 미끄러짐의 판별 사항에 연료 소비량이 커진다. 미끄러지면은 등판할 때 클러치 디스크와 타는 냄새가 난다. 클러치에서 소음이 발생된다. 주행 속도가 증속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변속기에서 주행 중 기어가 빠지는 원인은 뭐예요? 기어가 쑥 빠지는 원인. 기어 시프트 포크가 마멸되었다. 각 기어가 지나치게 마멸이 되었다. 베어링 또는 부싱이 마멸되었다. 또 수동 변속기에서 변속이 어려운 이유는 클러치 끊김이 불량하다. 컨트롤 케이블 조정이 불량하다. 또 싱크로 메쉬 기구가 불량하다. 자동 변속기 스톨 시험 테스트는 스톨 시험은 약 2500rpm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하는 조건은 어떻게 해요? 버팀목을 밑에다가 버팀목을 두 개를 앞뒤로 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변속을 할 때 변속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그 과정을 지속하는데 이때 D단이나 R단 위치에서 기관의 최고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변속기와 기관의 종합적인 성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톨 테스트를 하는 목적으로는 토크 컨버터의 동력 전달 기능이 문제가 있느냐, 토크 컨버터, 클러치의 프론트 및 리어 브레이크 밴드, 또 리어 클러치 등의 미끄럼이 발생되느냐, 기관의 구동력 및 시험 등이 있다. 스톨 시험 할 때는 가속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험 시간은 5초 정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동시에 밟아가지고 시험 시간은 5초가 됩니다. 자동차 변속기 오일의 정상 온도는 70에서 80도로 유지시키고 변속 레버를 D 위치에 놓고 테스트하거나 변속 레버를 R 위치에 놓고 하기도 한다. 시험 중 차량 앞뒤에는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차가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엑셀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가속 페달을 밟아서 RPM을 잃는다. 스톨 결과 분석은 D 또는 R단 위치에 놓고 최대 기관 회전 속도로 결함 부위를 판정한다. 변속 레버를 D 또는 R 위치에 놓고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밟은 상태에서 기준은 2200rpm보다 현저히 낮다. RPM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때는 뭐가 문제예요? 쫙 밟았는데 RPM이 현저히 떨어지다. 정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관상의 정상이에요. 자동 변속기 쪽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동 변속기는 이상이 없고, 자, 2200rpm이 2200보다 훨씬 높아지더라. 그러면 이제 자동 변속기 결함이에요. 기관 결함에 문제가 없고, 현저히 높으면은 자동 변속기 쪽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클러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슬립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동 변속기 오일 상태 점검 방법에서 오일 양 점검은 평탄한 곳에서 해야 되겠죠. 오일 양은 이렇게 기울어진 데서 하면 오일 양 체크가 정상적으로 안 되죠. 오일의 작동 온도, 변속 레버를 움직여서 클러치나 서버 오일을 충분히 채운 다음 변속 레버를 P 위치로 놓고 오일 양을 체크한다. 이거는 공전 상태에서 변속 레버를 움직여야 됩니다. 오일 양을 체크할 때 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체크하면 안 돼요.
아이들 상태에서 체크하고 이때 변속 레버를 당겨 봐야 돼요. 그래서 클러치나 서버 오일을 충분히 채운 다음 변속 레버를 P 위치로 놓아야 돼요. 당겨서 P단 위치는 오일량을 준 겁니다. 오일의 콜드와 핫, 미니와 맥스의 중간 부위에 있는 게 좋고요. 오일이 부족하면 자동 변속기 오일을 보충해야 된다. 오일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면, 오일이 부족하면 유압회로에 기포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라인압이 떨어지는 문제. 오일이 너무 많아도 유압회로에 기포가 발생합니다. 기포가 발생하면 가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동 변속기 오일의 색깔은 어떠냐? 정상이면 투명한 붉은색이 나요. 투명도가 높은 발. 갈색 또는 니스 모양이면 장시간 고온에 노출돼서 열화가 일어났다. 투명도가 없는 검은색이면 클러치판 마멸이라든가 분말에 의한 오일의 오손, 부식 및 기어의 마모가 생겼다. 백색인 경우에는 수분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추진축의 진동 원인은 뭐예요? 프로펠러 샤프트 진동 원인. 요크 방향이 다르다. 요크의 방향이, 요크와 스파이더가 있는데 요크와 스파이더의 방향을 바꿔서 넣었다. 밸런스 웨이트가 떨어져 나가면 겁니다. 중간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중간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플랜지의 볼트가 풀렸다. 플랜지 볼트가 풀렸다. 추진축이 휘어졌다. 십자축 베어링이 마모되었다. 조향 핸들의 유격이 크게 되는 거예요. 조향 링케이지 볼륨이라든 접속부 헐거움 및 볼륨이 마모됐다. 조향 너클이 헐거워졌다. 앞바퀴 베어링, 조향 너클 베어링이 마멸되었다. 조향기어 백래시가 있다. 조향 링케이지 접속부가 헐거워졌다. 주행 중 조향 핸들의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원인은 뭐예요? 조향 핸들이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 조정이 불량하다. 브레이크 라이닝 간격 조정이 불량하다. 그러면 두 개의 브레이크 중에서 한쪽 브레이크 쪽에 브레이크 패드가 많이 따랐다? 이렇게 가겠죠. 휠의 불평형 때문이다. 휠의 불평형 때문이다. 조향 핸들에는 바퀴의 불평형이다. 바퀴 한쪽은 많이 딸고 한쪽은 덜 딸았다. 또는 휠 어라이먼트 상에 문제가 생겼다. 쇼크가 불량하다. 타이어 공기압이 한쪽은 많이 들어가 한쪽은 적게 들어갔다. 앞바퀴의 얼라이먼트 조정이 불량하다. 그 다음에 한쪽 휠 실린더의 작동이 불량하다. 휠 실린더 쪽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두 개의 휠 실린더가 쭉 이렇게 해서 슈가 팽창이 돼야 된다. 한쪽은 슈가 팽창이 되는데 한쪽은 잘 안 나간다. 이럴 때는 좌우 바퀴의 공기압이 같지 않다. 뒷차축의 차량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이 되지 않는다. 앞차축 한쪽의 현가 스프링이 파손되었다. 이런 경우. 조향 핸들이 흔들리는 원인. 조향 핸들이 가는 차량이 주행하는데 흔들린다. 웜 섹터 기어 같은 간격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렉 피니언 쪽에도 백래시가 있다. 킹핀과 결합이 너무 헐겁다. 킹핀 결합이 캐스트가 구르지 못하다. 또 앞바퀴의 휠 베어링이 마멸이 되었다. 조향 핸들이 무거워지는 것은 앞타이어에 공기가 빠져서 타이어 접지는 잘 되는데 공기가 빠지면 무거워지죠. 조향기어 박스에 오일이 부족하다. 볼 조인트 가다하게 마모되었다. 앞타이어 마모가 심하다. 브레이크 페달에 유격이 가다한 경우는 브레이크의 조정 불량이나 브레이크 슈의 조정 불량이나 브레이크 페달의 조정 불량, 마스터 실린더의 파손이라든가 브레이크 페달, 유압회로에 공기가 유입되어 있다. 휠 실린더의 파손이다.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는 원인은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스프링이 불량이다. 마스터 실린더의 리턴 구멍이 막혔다. 드럼과 브레이크 풀리지 않는다. 또 드럼과 라이닝이 소결이 됐다. 푸시로드 길이가 너무 길게 되어 있다. 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은 브레이크 오일이 회로에 공기가 들어가 있다. 베이퍼하게 생겼다. 드럼과 슈 간격이 너무 과다하다. 브레이크. 휠 실린더 피스톤 컵이 손상되었다. 유압 제동 장치에서 제동력이 떨어지는 거, 브레이크 오일의 누유라든가 패드 및 라이닝 마멸이라든가 유압 장치 공기에 유입되어 있다. 유압 브레이크의 공기 빼기 작업은 마스터 실린더에서 가장 먼 곳에 휠 실린더로부터 행한다. 휠 실린더 쪽에서 해야죠. 마스터 실린더 쪽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휠 실린더에 보면은 브리드가 있습니다. 브리드. 그 브리드에 공기를 빼줘야 되는 거죠. 뺄 때는 브리드 부분을 기준해서 브리드 쪽에
브리드를 뽑아가지고 그 브리드 부분에 기포가 발생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운전자가 한 명이 들어가서 브레이크를 밟고 한쪽은 그 브리드 라인을 보게 돼 있습니다. 보고 거기서 기포가 발생돼서 기포가 빠져나오고 나면 여러 번 기포가 빠지고 나오면서 그냥 브레이크액이 흘러나오더라. 그러면은 이제 끝이에요. 마스터신의 브레이크 오일을 모금하면서 행한다. 또 휠 실린더의 공기 빼기 나사를 풀어낸다. 휠 실린더의 공기 빼기 나사를 풀어야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오일이 차체의 도장 부분에 묻지 않도록 주의.